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닭살 돋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목도 퇴직 이후에 아내에게 더 잘하세요. 이런 얘기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그 집에서 와이프한테 뭐 그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타입이긴 한데 요즘 이제 그 퇴직 이후에 아내에 대한 마음이 새롭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그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잔잔하게 이렇게 아내를 갖다 옆에서 이제 볼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되니까 아내가 이제는 좀 달라졌구나, 아니면 이제는 좀 변하고 있구나. 이 변한다는 게 좋게 변하는 것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의 변화들이 여자들한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썩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은 몸이 노화된다든가 아니면 몸이 아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상들이 아내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내한테 좀 더 잘해라는 마음. 그래서 퇴직자가 되었던 분들, 이 퇴직자들이 많이 보시게 되면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되고 그 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 특히 남자보다 50 이후에 뭐 아내도 같이 이제 맞벌이 했다 그러면 퇴직하게 되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극심한 퇴직 후에 50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기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돼서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아내들한테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좀 더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여자들이 혹시 더 힘든가? 나이 50 이후에 여자들이 왜 더 힘든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어쩌면 여자란 숙명이 때문인 것 같아요. 여자란 숙명이라는 건 뭔가요? 가장 큰 숙명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는 건데 이 출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임신하는 동안에는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신하는 동안에 여자의 몸에 있는 가장 좋은 영양소들을 다 아이들한테 태아한테 준대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가장 좋은 영양소들을 그 임신한 10개월 동안에 태아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출산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자에 있는 몸에 있는 것들을 다 좋은 영양소를 다 빼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먹고 나면 보통의 그 골다공증이니 해가지고 뼈에 칼슘 이런 부족해서 많이 그 뼈가 약하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특히 뭐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뼈가 부러져서 그 뼈 부러진 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도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 형제들을 갖다가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나중에 의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여자들은 출산을 했기 때문에 몸에 있는 가장 좋은 영양소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찌 보면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여자의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출산이라는 것들 때문에 여자들은 50 이후에 급격하게 보통 중년, 노년에서 그 출산의 후유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더 50 이후에 힘듭니다. 40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50부터 극명하게 몸에서 그 출산에 관련된 후유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임신하고 있어 태아한테 영양소를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산후조리를 못해서 사실은 산후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몸을 추스리는 단계이거든요. 근데 그 산후조리를 갖다가 제대로 못해서 사실은 40대, 50대, 특히 50대, 60대 이때 몸이 급격하게 그 산후조리 못한 후유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여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산후조리 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 다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쩌면 마음에서도 몸으로도 어떠한 가산노동이니 육아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은 자유롭게 해줘서 쉬게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다 산후조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몸에 많은 그 출산 이후에 후유증을 가지고서 그 후유증들이 바로 발현되는 게 50대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대에 이게 퇴직하고 맞물려서 신랑도 퇴직했는데 본인도 퇴직하고 그런 다음에 집에 왔는데 자기 몸에서는 그 출산 이후에 가지고 있던 후유증들이 나타나니까 신체적으로도 많은 힘든 부분들이 여자들은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노화입니다. 남자도 노화되고 여자도 노화되는데 여자의 노화가 훨씬 더 힘든 부분이 뭐냐면요. 여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미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하잖아요. 남자들이 힘을 추구한다면 여자는 미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강한데 나이가 50이 넘고 나면은 이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빨리 되면서 사실은 외모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기 흉하게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대부터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뭐 누군가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나이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이 주름살은 나이가 주는 훈장이다. 근데 그 정도까지 마음 먹기에 그렇게 그 마음을 갖다 그 정도까지 받아들이게 하기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진짜로 말 그대로 코코 샤넬 같은 그런 여자들한테 가질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자들은 사실은 미모가 노화에 의해서 자꾸 미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모들이 그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처져가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심리적인 고통들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하고 또 다른 남자의 힘이 빠져서 하는 것보다 용모에 대한 것들이 급격하게 다 드러나거든요. 피부의 탄력부터 그리고 똥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때부터 나온다고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노화에 대한 고통들이 50대부터 훨씬 더 심리적인 자극들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사실은 50대 전후에서 폐경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경이 일어나는 게 단순한 폐경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체 시스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이 그때 급격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도 급격하게 우울증을 얻기도 하고 하는 이런 갱년기적인 장애들이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대 이후에 아내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숙명, 즉 출산 이후에 50대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인 현상들, 건강에 대한 것들이 하락한 부분들, 그리고 노화에 의해서 또 하락하는 부분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에서 심리적인 부분들, 갱년기 증상을 겪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자들한테 더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와이프를 위해서 와이프를 위한 배려의 행동들을 갖다가 세 가지를 꼭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째 부분은 뭐냐면요. 저 아침마다 와이프와 같이 한 7km 정도 되는 길을 갖다 산책해요. 그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는데 왜 산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그 와이프의 그렇게 조금은 노화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겪고 있는 그 몸의 변화를 갖다가 조금은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아침에 산책하는 부분들을 해나갑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첫 번째 아내를 위해서 저는 아침에 산책하는 부분들은 꼭 합니다. 이거는 아내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주말마다 저는 지금 그다음에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릉궁까지 이런 궁을 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동근흥, 선릉 이렇게 해서 능을 가서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가벼운 여행들을 갖다가 주말마다 꼭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내한테 주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건강을 조금 더, 그래서 심리적으로 갱년기를 겪고 있는 아내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저 아내한테 편지의 글을 갖다 매일 써가지고 보내줍니다.
뭐 편지의 글은 제가 그날 책에서 읽었던 좋은 구절이나 이 부분들을 제가 그 구절과 제 마음을 보태서 아내에게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보통 신문을 읽다 보면 신문에서 좋은 것들, 아니면 그날 경험한 내 행동 중에서, 그날 하루의 경험 중에서 글로 써서 아내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 편지를 써가지고 매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했던 이 편지 같은 글들이 저는 아내의 얼어붙은 마음을 깨는 도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세 가지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산책하고 주말마다 가벼운 궁과 능의 여행, 그리고 하루에 한 편씩의 꼭 글을 써주는 거, 그래서 마음의 편지를 써주는 거, 이 세 가지 부분들을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를 갖다가 위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퇴직자분들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 본인의 마음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 특히 그 중에서 아내가 훨씬 더 힘든 부분들을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남편분들이라고 그 퇴직자 남편이신 분들은 꼭 아내를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꼭 하셔서 아내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뭐 가정주부로만 살아오셨다 하더라도 퇴직한 남편을 맞이하는 부분들은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을 위해서 그런 하루에 배려의 행동들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들을 좀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